적간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의 수명이 얼마나 갈 것인가,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연방제로 편입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대한민국을 또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고 하는 그 결정적 사건이 6.3 선거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홍동영 목사님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무슨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운동 경기에도 흐름이 있고 그 역사에도 흐름이 있고 다 흐름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흐름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80년 사이에 보면은 뭐 우여곡절이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참 위기도 많이 있지만은 이게야말로 마지막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자유우파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좌파 종북 세력들은 완전히 소멸한다. 그래 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져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죠. 다시는 우리 자유우파도 저들을 향해서 싸워볼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자, 사실은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존재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때 내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꿈을 꿨단 말이야. 예. 검찰총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은 감옥을 갈 것이다. 이렇게 꿈을 꿨단 말이야 내가. 예. 그런데 그 김학성 교수님이나 또 황준 장군이 말하는데 그 대통령이 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을 감옥 가는 것이다.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예. 근데 결국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뭐 결국은. 결론적으로 갔죠. 네. 예.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사실은 그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임명장을 줬지 예, 않습니까? 예. 임명장을 줄 때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최고의 권력자라도 예. 문재인 자신이죠. 그렇죠. 예. 만약에 법에 어긋나면 수사를 하라. 예.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렇게 했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울산시장 김기현 사건 때문에 예.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러 갔더니 예. 세상에 윤석열이가 노발대발하고 노발대발하고 말이야. 이게 말이야 이제 이 건방진 게 어디라고 말이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러 왔냐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지나치게 순진해요. 둘이 닮아서요. 닮았어? 어리석고 미련한 정도로 우직하게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곧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가 지금까지 그 사람이 검찰에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았거든 또.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했겠죠. 그거는 그렇지.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그런데 저 문재인이란 말은 전부 다 거꾸로 생각해야 되거든. 좌파들 말하는 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순진함이 바로 자기가 참 험난한 길을 갔죠. 그다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압수수색 청와대 하고 난 뒤에 완전히 윤석열을 이제 구속시키려고 사실은 그 직무 배제를 다 시켜버리고 예. 심지어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뭐 이상윤 이성윤 예. 다 팔 다 잘라버리고 또 그 한동훈까지도 저 연수원을 보내버리고 예. 이래가지고 사실 거의 고립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처음에 가문광장에서 소개할 때 그 영상 있으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어떻게 내가 소개를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꿈을 꾸고 난 뒤에 바로 이렇게 가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자, 들어봐 주시오.
이렇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 저 문재인 강도 한 마리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놈은 이번 주에도 신년사를 연설을 했는데 이것은 김정은의 연설을 대독한 겁니다. 대독.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촛불 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이게 되새깁니다.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신년사가 아니라 김정은의 신년사를 대신 읽은 겁니다. 대신. 뭐라고요?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요? 이게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 문재인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헌법 정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시장경제를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이것이 바로 연설입니다. 연설. 문재인 도대체 너는 뭐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문을 분석해보면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경제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했더니 문재인은 어제 그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을 못하도록 완전히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걸 보고 겁먹어가지고 추미애를 시켜서 32명의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라서 검찰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그때까지 우리가 윤석열 검찰총장님을 앞세워서 문재인을 체포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문재인의 신년사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이게 극과 극으로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요 문재인은 계속 촛불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촛불. 그 사람은 그 임기 끝날 때 그 연설할 때마다 거의 촛불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촛불 그냥 뭐 그 계속해서 그타는 혁명을 했다는 촛불 혁명. 그래가지고 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은 하자마자 모든 국가의 기관에다가 그 저 과거사 청산위원회, 저 적폐청산위원회라 하는 걸 인민공화국이 이루어지면은 그 붉은 안장 끼고 반동문자 색출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유우파 국가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헌신했던 국정원이나 군관계 또 여러 그런 유의 사람들을 갖다가 수백 명을 갖다 수사를 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런 식으로 그 만행을 저지른 거죠. 만행. 일종의 만행이죠. 그거는. 그래, 그때의 그 사람이 5년 또 통치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완전 파괴한다는 게 신기해, 그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그때부터 벌써 자유를 했거든. 예, 자유. 검찰총장부터. 대통령 취임할 때도 그랬어요. 그렇지. 자유민주주의. 예. 계속. 예.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헌법 정신에 법률가니까 예. 헌법 정신에 이제 딱 맞게 이렇게 신년사를 하는데 문재인은 반헌법적인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촛불을 계속 강조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이 더 구체화되는 것은 2019년 10월 3일 날 그때 사실은 거의 이게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제가 그때에 광화문 국민혁명 의장으로 추대가 되는데 그 사회를 하신 분이 이재호 장관이에요. 예, 이재호. 장관. 이것도 영상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 지나간 과정인데 이렇게 하여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자, 한번 또 들어보시면 네, 120일 동안 문재인 하야를 제일 앞장서서 안 보이지.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천막 농성을 하면서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고 오늘 해방 이후에 최대의 인파를 모을 수 있는 이 집회를 하게 된 원동력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대표이시고 한기총 회장이신 정가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재인 탄핵 비단국민회의 재판의 의장으로 정가훈 대표를 추천합니다. 정가훈 대표를 오늘 국민재판의 의장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00만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이 국민재판의 의장으로 정가훈 대표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여기 멈춰 주시고 내가 예. 국민혁명 의장이 된 게 예. 고수업 쳐서 딴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뭐 이미 그 우리나라 자유우파 범시민단체를 총 집결시키고 또 완전히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당시에 그래도 참 그 이 과거에는 좌파로 있었지만 우파로 전향해 가지고 장관까지 한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장관급의 인물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동의를 받고 그렇게 된 거죠, 저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딱 위임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이 광화문에 이제 재판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재판 내용을 이제 한번 또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재판 첫 번째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으로 세워진 나라이므로 그동안에 이것을 반대하고 무너뜨린 모든 세력들을 다 척결하는 법을 이 시간에 통과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설문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반국가주의자.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뭐 그 흐름 전체가 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지금 이 모든 밑바닥에는 이리 된 그 국가적 위기는 박헌영의 그 남노당의 뿌리가 그 밑에 바닥에서 흘러오면서 또 통역당을 통해 가지고 전대협을 통해 가지고 또 한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확대 재생돼 가지고 오늘날에는 이제 막 통계 불능 정도로 맞아. 몸으로 말하면 암덩어리 암병이 어느 한 부위에서 전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퍼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수술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2019년도에 이미 벌써 이승만의 4대 기둥을 이것도 내가 최초로 정돈한 거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 이거요. 책들은 조각조각 나눠진 책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예. 이걸 딱 이렇게 정돈한 것은 내가 강화문에서 처음으로 정돈한 예. 거거든. 이것이. 이래서 이제 이 반국가 세력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거의 뭐 똑같다고 그 1차도 보고 아니 야당에 그 사람들 말할 때만 다 그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전부 다.